제가 발표할 논문은 Applying Machine Learning on Big Data with Apache Spark이고 올해 IEEE S된 논문입니다. 네, 트리플이 더 뒤에가 더 중요해요. 어, IEEE는 단체 이름이고 네, 학회 이름은 그 뒤에 나와요. 어, 보통 IEEE 뭐라고 붙어 있을 거예요? 액세스. 액세스? 네, 그렇게 써놨어요. 네, 유학생 지금 첫 발표죠? 아니요, 세 번째. 첫 번째. 네, 계속 진행합니다. 네, 이 연구의 동기는 제 아파치 스파크의 인메모리 분산 처리 기능을 기반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통합하고자 하였고, 제 다양한 대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모델의 성능 확장성, 계산 효율성을 평가하고 실제 큰 규모 데이터에 이제 적용 가능한 실용적 통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론과 실무 간의 간극을 해소하고 리소스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분석 프레임워크 구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연구의 공헌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치 스파크 환경에서 이제 스파크 엠립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세 가지 다른 도메인 대규모 데이터셋에 적용해서 회귀 및 분류 성능을 심층 평가하였고, 그리고 데이터 크기 변화에 따른 학습 및 예측 시간 분석을 통해 스파크 기반 모델의 확장성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 효율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델의 CPU 및 메모리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리소스 효율성을 평가하고 연산 비용과 예측 성능 간의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실질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은 이제 아파치 스파크 환경에서 여러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회귀 및 분류 작업을 모두 포괄하는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ML 모델 평가를 수행하였고요. 그리고 기존 연구들이 이제 특정 프레임워크나 개별 알고리즘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자원 사용 지표를 확장성 및 예측 성능 분석과 통합하여 보다 전체론적인 평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파크 엠립과 하드 맵리듀스를 비교한 이전 연구들이 주로 실행 시간 향상에만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계산 비용과 예측 성능 간의 트레이드오프, 학습 및 예측 시간, 컴퓨팅 자원 소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 상태 예측 시스템 등 스파크의 실시간 응용 가능성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단일 도메인이었는데 해당 본 연구는 세 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NIC 택시 트립 듀레이션 데이터셋입니다. 어, U가 빠졌는데 뉴욕시에서 택시 운행 데이터를 포함하여 픽업 및 드롭오프 위치, 여행 시간, 승객 수 등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약 1억 건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예측에 유용하며 목표 변수는 운행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넷플릭스 프라이스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영화 평점 기록을 포함하고 있고 약 48만 명의 사용자가 17,000편의 영화에 대해 이렇게 평점을 남긴 대규모 데이터셋입니다. 세 번째는 보손 데이터셋입니다. 어, 고에너지 물리 실험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히그스 보손 입자의 존재 유무를 이진 분류로 판별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이 데이터셋은 약 1,100만 개의 샘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를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 넣기 전에 이제 전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셋은 이제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은 변환 단계가 실행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범주형 및 수치형 컬럼입니다. 적절한 데이터 유형으로 스파크에 맞게끔 변환되어서 원활한 호환성을 보장하였고 범주형 변수는 당연히 원활 인코딩을 사용하였고 수치형 변수는 Z스코어 스케일링을 사용하여 정교화하였으며 피처 분포를 표준화하고 경사 기반 알고리즘의 수렴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80%는 학습에서 사용되고 20%는 성능 테스트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힉스 보손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성과 음성 타겟에 대해서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심했는데 이것을 이제 랜덤 포레스트와
그레디언 부스트 트리와 같은 앙상블 기법을 구축하여 다루었고 AUC, AUC와 같이 클래스 불균형 영향을 덜 받는 평가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최저값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일단 원본 데이터셋 K에서 입력은 원본 데이터셋 K이고 출력은 테스트셋에서 최종 모델 성능입니다. 다음은 이제 초기 데이터 분할인데 어, 아까와 같이 80%는 학습셋 그리고 20%는 테스트셋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교차 검증 및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실시하였고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 정의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리드 서치를 수행하였고 각 폴드에서 평균 성능을 기반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파라미터를 가지고 결합된 셋으로 모델을 재학습하였고 테스트 셋에서 최종 모델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네. 해당 실험에서 사용된 모델은 총 7가지입니다. 본 연구는 이제 아파치 스파크의 엠립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고전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분류와 회귀에서 모두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은 해당 연구에서는 단순성과 적합성,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서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회귀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어, 사용된 모델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트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그리고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 그리고 KNN, 그리고 마지막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총 7가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모델이 스파크 ML립에서 지원되는 모델이 네, 맞습니다. 지금 여전히 스파크 ML립에서는 딥러닝 모델은 지원되진 않나요? 네, 구현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속도가 아직 많이 느려서 그 따로 라이브러리에서 라이, 지원하긴 해요. 라이브러리는 따로 지원합니다. 구현해요. 네, 개인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리드 서치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하였고 이제 회귀과제 같은 경우에는 택시 데이터셋 그리고 넷플릭스 프라이즈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평가 지표로는 RMSE와 MAE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류 과제 같은 경우는 힉스 보손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이제 평가 지표로는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어, 해당 표는 이제 그리드 서치와 케이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이제 적용할 최적의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들이고 네. 이제 실험할 때 그 CPU 유틸라이제이션과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을 평가를 하는데 각 모델의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 및 예측 단계 동안 CPU 및 메모리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CPU와 메모리 사용량은 모델 학습 및 예측 중 사용된 CPU 및 메모리 자원의 백분율로 측정되고 메모리 사용량은 해당 두 단계에서 소비된 램의 양으로 추적됩니다. 여기서 C 토탈 같은 경우는 사용 가능한 전체 CPU 시간이고 C used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가 사용한 CPU 시간입니다. 오른쪽에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 계산 방법도 동일합니다. 실험 환경은 8개 노드 스파크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고 리소스 매니저로는 얀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된 모델은 분산 추론을 수행하였고 회귀 문제에서는 RMSE와 MAE 그리고 분류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지표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CPU 및 메모리 자원 사용량에 대한 계산 분석을 통해서 스파크의 내 결함성 인메모리 환경 내에서 모델 효율성과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입니다. 해당 워크플로우는 주로 CSV 파일로 불러온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여서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고 어, 데이터 전처리 후 해당 7가지 모델이 사용돼서 스파크 워커 노드에서 전반적으로 병렬 실행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음 결과입니다. 자, 해당 표는 이제 데이터 크기와 학습 시간의 시간 간의 명확한 선형 관계를 보여주며 이제 스파크가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습 시간 관점에서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셋 크기에서 가장 빠른 학습 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연히 계산 오버헤드가 낮고 데이터 양이 증가해도 효율적으로 확장되는 빠른 모델 개발에 적합한 효율적인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프트 벡터 리그레션과 KNN은 중간 정도의 학습 시간을 보였으나 데이터셋이 커질수록 소프트 벡터 리그레션은 느려졌고 KNN은 모든 데이터를 직접 처리해야 하기에 자원 소모가 증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KNN은 여기서는 단순하지만 모든 훈련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연산 비용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여전히 유용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와 GPT 회귀 모델은 데이터 크기에 따라 학습 시간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GPT는 트리를 순차적으로 최적화하며 구성하는 반복적 과정으로 인해 가장 긴 학습 시간을 기록했으며 복잡한 구조 덕분에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은 단순 모델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GPT는 높은 정확도와 강인성 덕분에 이제 연산 비용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당 연구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단위가 뭐예요? 초에 네, 맞습니다. GPU 사용 초 오. 100이 넘어가는 거 보니까 사용량은 아니에요. 시간인데, 여기도 좀 오버하죠? 아니고 아니.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여기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도메인이 다른 세 개의 데이터셋에서 메인이 다른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앞에서 처리하고. 네, 제시하고 있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인이 달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약간 이제 도메인이 어차피 다른 스토리에서는 네, 본적인 전제가 모든 데이터를 다 스캔해서 한번 읽어야 된다는 전제인데 네 맞습니다. 그게 도메인이 달라지는 것과 무슨 상관성이 있다고 앞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그냥 일반화 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봐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특징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도메인에 무관하게 그 데이터셋 사이즈에 비례해서 성능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 거기는 근거가 제시가 됐어야 됐을 것 같은데 따로 그렇진 않아요. 네. 어, 그냥 그 세 가지 이게 데이터셋. 데이터셋 사이즈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1억 건 정도인데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스코어 평점 뭐 이런 정도면 1억 건 해봐야 사이즈가 얼마 안 될 거 같고 NIC도 뭐 그렇게 텍스트 정보나 이런 것들 들어가 있진 않은 것 같은데 1억 건 해봐야 뭐 스토커에서 돌릴 필요가 있을 정도의 규모인가요? 어, 제가 좀 더 알아서 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따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논문을 너무 이렇게 뭐 따로 알아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좀 미평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너무 제가 한번 그래가지고 다음에 좋은 논문을 읽어보는 게 좋아요. 그 기준점을 아예 높게 잡고 시작하는 게. 네, 알겠습니다. 마저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예측 시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리니어 리그레션이 빨라서 실시간 응용에 적합하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어, 이제 KNN은 이제 모든 훈련과 샘플과의 거리를 계산해야 하므로 데이터셋이 클수록 시간 증가 폭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원래 저
ML 알고리즘들이 가지고 있는 타임 컴플렉시티와 좀 다른 경향이 있어요. 스파크로 돌렸기 때문에 리니어 리그레션이 더 빠르다던가 뭐 이런 그런 비교는 없습니다. 있잖아요. 네, 리니어 리그레션이 원래 빠른 건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GPT에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예측 정확도가 높아서 이제 속도보다 품질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그림은 이제 표를 도식화한 거고요. 네. 다음은 여기 이제 앞에 이상한 게 하나. 프리딕션에서 네, 50%라는 게 무슨 얘기죠? 프리딕션의 그러니까 테스팅 데이터를 50%만 썼다는 얘기인가요? 네, 모델은 동일하게 하나? 데이터를 이제 절반만 쓰되 절반에서 이제 80% 20%로 나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테스트 데이터도 절반으로 네, 줄어든다. 맞습니다. 해당 퍼센트만큼 주는 것을. 네. 다음은 이제 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지표를 사용한 결과인데요. 이제 택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와 GPT 모델에서 모든 데이터 크기에서 가장 낮은 오차를 기록하며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고, 데이터 크기가 100%로 증가함에 따라서 두 모델은 일관된 성능을 유지하고 GPT가 대용량 데이터에서 랜덤 포레스트보다 약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랜덤 포레스트와 GPT가 제일 뛰어났으며 데이터 크기가 커질수록 RMSE와 MA가 가장 낮게 유지되면서 성능 차이가 벌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힉스 보선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제 GBT와 랜덤 포레스트가 제일 좋다고 제일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분류 성능 같은 경우에서는 GBT가 좀 더 앞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차를 최소화하면서 복잡한 패턴을 잘 식별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CPU 및 메모리 사용량에 초점을 둬서 만든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어, 학습 단계에서는 이제 택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서 이제 학습 단계에서는 당연히 리니어 리그레션이 빠른 학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원 제약 환경에 자원을 적게 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와 GBT는 더 높은 자원 사용을 보이고 있고 SBR은 GBT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균형 잡힌 효율성과 성능을 제공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 예측 단계도 이제 동일하게 RF와 GBT는 자원 사용량이 높으므로 정밀 예측이 필요한 응용에 적합하다고 제시하고 있고 리니어 리그레션은 모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넷플릭스 데이터셋에 관련된 실험입니다. 어, 이 부분도 동일하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 이제 가장 효율적인 모델로 나오고 있고 낮은 오버헤드로 처리하는 데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고 이제 랜덤 포레스트와 GBT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힉스 보son 데이터셋인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리니어 리그레션이 가장 낮은 자원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RF와 GBT가 복잡한 모델 구조로 인해서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음을 해당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렇게 5%씩 이상하잖아. 그렇다고 쳐도 PPT가 더 나. 지금 들어볼게. 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제 결과에서
봤듯이 이제 GBT와 랜덤 포레스트 같은 트리 기반 모델과 성형 모델은 병렬 처리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한 반면 이제 인스턴스 기반 모델에서는 분산 환경에서의 확장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NN은 전체 데이터셋을 참조해야 하므로 메모리 사용량이 높고 예측 속도가 느리며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리그레션은 반복 최적화를 위해 노드 간 통신이 빈번히 발생해서 계산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러한 한계는 이제 스파크 기반 머신러닝 작업에서 병렬 처리 및 배치 처리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 참 좋은 논문을 써야 된다는 게 좀 그런 의미.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제 논문 쓰기 전에는 잘 몰랐지만 논문을 쓰고 나서 보면 논문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등급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 같아요. 좋은 논문을 쓴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고, 한편으로 우리가 읽을 때 좋은 논문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김영 학생의 경우는 이제 이런 연구를 보면서 이런 연구 주제를 삼아보는 거는 주제 자체는 괜찮다고. 네. 주제는 괜찮은데 이 논문에는 아까 같은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문했던 그런 점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알려져 있는 상식을 다시 본인만의 세팅에서 보여줄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파급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원의 정도가 그러니까 논문이 여러 등급이 있다는 게 공원의 정도가 이거는 본인한테만 의미 있는 결과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주면 이득이 없어요. 파급력이 제한적. 내가 아까 물어봤던 그런 거. 예를 들어 예측 모델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알고리즘의 컴플렉시티와 다르게 스파크 ML입에서는 어떤 효과를 통해서 그거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네. 일반적인 컴플렉시티 대비해서 얼마나 분산 효과를 잘 노릴 수 있게 ML입이 설계가 되어 있는 각각의 알고리즘. 이런 거는 만약에 연구가 안 돼 있으면은 궁금해할 만한 거거든요. 네. 또는 일단 이 전제는 분산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이 돼야 그 다음부터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라스케일 데이터라기 때문에 분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CPU, 그러니까 이 실험 세팅 중에는 CPU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을 100%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보여져야 그 한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주 안정적인 그런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 굳이 부산환경이 필요한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고 네. 그런 세팅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의미가 점점 더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 어려워지죠. 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세팅 하에서 그런 세팅 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김혁 학생 하고 있는 OGBN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데이터 굉장히 큰데 싱글에서 잘 안 돌아가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문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도 데이터셋과 벤치마크를 제한하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이제 분산 환경에서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셋의 규모 그리고 데이터셋 크기 변화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벤치마크, 지표 이런 것들을 정의해 보는 거는 의미가 있죠.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주제를 정할 때 참고를 네, 알겠습니다.
이 저널이 이제 IEEE 저널 중에도 가장 좀 IEEE 액세스가 뭐라고 해요? 가장 뭐라고 해요? 가장 보편적인 그런 저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 뭐 나오는 논문들이 다 문제가 있고 이러지는 않는데 이런 경우들이 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매번 그 리스트를 정리를 해주는 게, 탑 컨퍼런스라도 가능성이, 그러니까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지. 가끔 뭐 그런 저런 우리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런 데 됐지 이런 놈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아주 가끔 나오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또 줄이려고 내가 한번 또 필터링해서 추천해주는 그런 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주제랑 정확히 일치하진 않더라도 높은 퀄리티의 논문을 읽어보면 볼수록 고민할 거리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만큼 이제 남는 게 많은 몇 번 쌓이다 보면